이재명 대표께 공천 흥건 탄원서가 사라졌다. 무슨 일일까? 자, 그리고 이것은 썸네일에서 제가 강선우 살린 윗선이 누구냐? 이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바로 공천 흥건 파동인데, 민주당에 지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공천 흥건 파동인데 지금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는 강선우가 2022년 지방선거 때 김경 지금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공천으로 달라고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김경 시의원이 워낙 주택이 많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컷오프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인데 1억 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김경이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내가 1억 원 줬는데 왜 나를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나 폭로할 거야. 기자회견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강선우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은 만약에 컷오프가 되면은 1억 원 준 것을 다 폭로하고 너 죽고 나 죽자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실질적인 간사인 김병기를 찾아갔죠. 그래서 김병기에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업소를 하죠.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살려달라는 게 김경한테 공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한테 공천을 주자. 그러면 김경이 입을 다물 것 아니냐. 그런데 김병기가 난감해 했는데 실제로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갔죠. 그럼 1억 원이 지금 어디 갔는지 이것도 이제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더 황당한 것이, 자, 그러면은 김병기는 강선우가 김경한테 1억 원을 받아서 강선우는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김경은 서울시 의원 된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이 김병기가 뭐를 맡느냐 하면은, 김병기가 그 민주당에는 그 사전 검증위원회가 있죠. 검증. 후보자를 미리 검증하는 거. 그 위원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공천관리위원회 또 간사를 합니다. 총선공천관리위원회. 그럼 당연히 강선우를 걸러냈어야죠. 그리고 총선 때는 대표가 이재명입니다. 걸러냈어야 돼요. 그런데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국회의원을 시킵니다. 시켜서 나중에 이재명은 그 강선우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까지 지명을 하죠. 그 여가부 장관 지명을 하는데 결국은 갑자기 의혹으로 낙마를 했는데, 김경은 이제 그대로 시의원하고 지금 다음에는 영등포 구청장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불거진 의혹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그때 이 두 사람 김병기하고 강선우가 이렇게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을 때 강선우가 뭐라고 했냐면은, 강선우가 자기는 이 공천에 강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강서구의 국회의원인데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서울시 의원의 공천에 관여를 하면은 이게 이해 충돌이 생긴다. 그리고 본인의 공천관리위원이 자기 지역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공천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빠져나갔죠.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한 언론에 의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김병기하고 그 밀담을 나눈 살려주십시오 한 그 다음날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이. 거기 보면은 강선우가 김경을 공천을 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김경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어쩌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 단수 공천이 되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거짓말한 거죠.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해 충돌 때문에. 그 강서구 출신의 그 공천관리위원이어서 관여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어제 드러나서 어제 밤늦게 강선우는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해서 제명을 시켜버렸죠. 그것 때문에 제명시켜버립니다. 거짓말한 거. 본인이 입장문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난감해하고 하는 그 대화를 한 그 다음날 이제 공천자가 결정이 되고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강선우가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에 김병기가 불참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총괄을 해서 다 이렇게 그 조정해야 되는 간사가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묵인한 거죠. 본인이 공천관리위원회까지 가가지고 바로 어제 강선우한테 1억 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뭐 하니까는 묵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1억 원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다 묵인을 했을까? 일단 두 가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뭐 대가가 있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을 뭐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병기가 아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김병기를 눌러버린 것 아니냐. 김병기가 저항을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눌러버린 것 아니냐. 그러면은 강선우가 김병기 외에 김병기가 그 녹음 파일에 보면은 자기는 좀 빠지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나 만난 것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김병기로는 안 되겠다. 그런 김병기를 누를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누군가에게 가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왜? 제가 돈 받았는데 김병기한테 부탁하니까는 김병기가 좀 미지근합니다. 그래? 알았어. 했어? 김병기를 눌러버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기가 그 다음날 아예 회의 안 나와서 마지막 회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김병기를 누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2022년 6월 1일이죠. 지방선거. 그러면은 그 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3월 9일날 대선이 있었고 이재명이 거기서 떨어졌죠. 그리고 이재명이 계양을에 가서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재명이 당시 직책은 민주당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 그리고 그때 대선 직후니까 친명계가 완전히 다 여기저기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당 지도부는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해서 윤호중하고 박지현이라고 그때 이재명이 데려왔던 그 N분방 활동가 그쪽이니까 거기는 별 아무런 뭐 힘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사무총장이나 이런 때는 또 이재명의 손길에 미치는 친명계가 다른 조직을 다 장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친명계가 움직이지 않았을까는 그 제3의 인물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죠. 갑자기 김병기가 그냥 불참을 해버리고 회의 불참을 해버리고 거기 관여를 안 해버리니까 뭔가 외력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이재명 정권 친명 쪽의 연루 의혹이 불거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김병기가 그것과 이제 별개로 그 전에 자기 지역구의 구의원들에게 김병기의 배우자가 2명에게서 2천만 원,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천만 원을 받아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돌려줬죠. 돌려줬는데 그 새우깡 그 박스 그 쇼핑백에 넣어서 돌려줬는데 이제 3개월 있다가 하나는 6개월 있다가 돌려줬습니다. 그럼 그때는 김병기하고 그 구의원들이 사이가 틀어져서 뭔가 폭로를 할지 모르니까 돌려줬다는 것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2명의 구의원이 탄원서를 지난번 총선 때 제출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총선 때 그 김병기가 이 후보자 그 금정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으니까 그때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구의원 2사람, 김병기하고 이제 털어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하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의원, 그때 당시 한쪽은 동작 가벼고 한쪽은 동작 어린데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실로 줍니다. 이재명 대표실로 타는서 김병기가 이런 사람이다. 공천 헌금도로 돈 받았다가 나중에 차이가 터져서 돌려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이 탄원서가 어떻게 됐느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탄원서가 거기 탄원서 첫머리가 이재명 대표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이나 이렇게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탄원서를 대표실에서 받아가지고 윤리감찰단에 보냈다. 윤리감찰단. 그런데 윤리감찰단에서 이것을 감찰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감찰을 한 흔적이 없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친명 쪽에 있던 김병기가 감찰을 막았다. 감찰을 막는 방법을 검토하라. 이렇게 측근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탄원서가 김병기가 손에 쥐고 있더라. 김병기에 대한 부적격성을 이재명에게 이야기한 그 탄원서를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김병기가 다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김병기 아마 보좌진들에 의해서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 하고 탄원서가 왔으면은 분명히 탄원서를 받겠죠. 누가 어떤 비서실에서 그 탄원서 이재명 보여주지도 않고 윤리감찰원에 넘기지는 않겠죠. 이재명 본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김병기가 어떤 인물인지 다 본 건데 그걸 그냥 묵살을 해버린 거죠. 공천 헌금 그걸 묵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부터 좀 설득력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재명도 연결돼 있는 이 공천 헌금인데 어쨌든 뭐 강선우 거는 불분명하지만은 이것은 탄원서가 있었기 때문에 김병기 기초위원들에게 돈 받았다가 돌려준 건 그거를 이게 묵살이 돼버린 겁니다. 탄원서가 묵살이 되고 오히려 당사자인 김병기에게 탄원서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이게 경찰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민주당 공천 헌금 파동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